고층 건물이 하늘을 찌르는 서울의 번화가 한가운데 강변을 따라 자리 잡은 고천동이라는 판자촌이 있었어. 그곳은 화려한 도시의 모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가난과 궁핍의 세계였지. 그 작은 세계의 한 모퉁이에서 김아리 15살 소녀는 7살 남동생 김민준과 함께 낡은 함석판으로 얼기설기 지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 그 집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 햇볕은 가릴 수 있었지만 비가 오면 사방에서 물이 새어 들어왔어. 아리는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온종일 밖에서 일하느라 피부가 그을고 작고 마른 아이였지만 그 눈빛은 언제나 반짝였고 생기가 넘쳤어. 아리는 집안의 기둥이자 남동생의 엄마이자 누나였지. 3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리는 모든 짐을 홀로 짊어져야 했어. 매일 새벽 5시 아리의 하루는 시작되었어. 제일 먼저 폐지, 플라스틱 조각, 사람들이 버린 잡동사니를 찾아 나서는 일부터 시작했지. 아리의 등에는 늘 커다란 마대자루가 있었고 손에는 좁은 곳에서 쓰레기를 쉽게 끌어낼 수 있는 칼고리가 달린 막대기를 들고 다녔어. 누나, 오늘 밥은 있어? 동생 민준이는 매일 아침 아리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늘 이렇게 물었지. 아리는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 그럼 있지. 민준이는 집에서 착하게 기다려. 누나가 돌아오면 밥 해줄게. 하지만 현실은 매일 아리가 따뜻한 밥을 넉넉히 먹을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었어. 어떤 날은 겨우 몇천 원을 벌어서 둘이 겨우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지. 힘겨운 삶 속에서도 아리는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 아리는 언제나 긍정적이었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으려고 애썼어. 매일 밤 긴 하루를 보내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서도 동생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영웅들의 이야기 말이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아리는 언제나 민준이에게 이렇게 말했어. 아리는 마음씨도 정말 고운 아이였어. 다른 폐지 줍는 사람들, 특히 나이가 많은 할머니나 자기보다 어린 아이를 보면 자신이 모은 폐품을 기꺼이 나눠주곤 했지. 아리가 고천동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양평군에서는 박재현 회장 가족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있었어. 그 저택은 넓은 부지 한가운데 있었고 굳건한 철조망과 키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지. 박재현 회장은 국내 최대 부동산 그룹을 소유한 유명한 기업인이었어. 그는 부유함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과 사회 주요 인사들과의 끈끈한 관계 때문에도 유명했지. 그의 가족은 아내 이지은 여사와 세 자녀로 구성되어 있었어. 막내 아들 박하준, 이제 겨우 1살 된 아이는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였지. 아리는 박재현 회장 가족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그 아이가 폐지를 주우러 저택 근처에 갔던 어느 날 아침까지는 아리는 저택 주변을 드나드는 값비싼 차들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지. 하지만 아리는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거라는 건 전혀 몰랐어. 그날 아리는 아름다운 여인이 아기를 안고 정원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 박하준의 엄마 이지은 여사는 아리가 그 근처에서 폐지를 줍는 작은 소녀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지. 하지만 아리의 시선은 엄마 품에서 까르르 웃고 있는 아기에게서 떠나지 않았어. 정말 사랑스럽다. 아리는 속으로 생각하며 하던 일을 계속했어. 그날 오후 하늘은 갑자기 회색빛으로 변했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 큰 폭풍우가 올 거라는 신호였어.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 아리가 저택 근처를 떠나려 할 때 콧속으로 연기 냄새가 살짝 스쳐 지나갔어. 아리는 고개를 들어 저택 1층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어. 뭔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들었어. 아리는 폐지 마대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았지. 검은 연기가 점점 저택을 뒤덮고 안에서 비명과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1층에서 시작된 불길은 곧장 저택 전체로 번져갔지. 주방에 있던 불이 부주의로 시작된 것 같았어. 불은 커튼이나 카펫 같은 가연성 물건들을 태우며 삽시간에 다른 방들로 퍼져나갔어.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아올라 웅장한 저택의 일부를 가려버렸지. 저택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아리는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한 여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공간 속에서 울려 퍼졌지. 내 아기, 제발 내 아기를 구해줘요.
아리는 몇 초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 심장이 두근거렸지.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 비록 자신은 저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폐지 줍는 소녀일 뿐이었지만 아리는 그 비명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어. 아리는 폐지 마대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큰 철문 쪽으로 다가갔지. 안쪽에서는 여전히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 아리는 아침에 아기를 안고 있던 이지은 여사가 저택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것을 보았어. 여사는 남자에게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었어. 하준이가 아직 안에 있어요. 제발 내 아기를 살려줘요. 남자는 경호원인 것 같았어. 그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지. 불길이 너무 커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리는 그 말에서 절망을 느꼈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아리를 재촉하고 있었지. 아리는 심호흡을 하고 결연한 눈빛을 띄었어. 아리가 갑자기 큰 철문을 뛰어넘어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 이지은 여사는 아리를 보고 잠깐 놀랐지만 곧장 아리에게 외쳤지. 아가씨,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아리는 멈추지 않았어.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어. 문을 넘어서자 아리는 곧장 열기와 연기에 압도되었어.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필사적으로 숨을 고르며 앞으로 나아갔지. 어두컴컴한 곳에서 아기는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 하준아, 어디 있니? 아리는 큰 소리로 불렀어. 연기 때문에 목소리가 갈라졌지. 아기가 우는 소리는 2층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크게 들려왔어. 나무 계단은 이미 불에 타고 있었지만 아리는 난간을 꼭 잡고 필사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지.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에서 아리는 하준이가 울면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 천장 조각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아리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가 아이를 안아 올리고 꼭 껴안았지. 괜찮아, 누나가 데리고 나갈게. 아리는 속삭였어. 그 목소리는 약속 같았지. 돌아가는 길은 더욱 위험했어. 연기가 너무 짙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불길에서 나오는 열기에 피부가 따가웠지. 아리는 얇은 겉옷으로 둘의 머리를 감싸고 하준이를 불꽃으로부터 보호했어. 계단 근처에 이르렀을 때 천장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려 퇴로를 막았어. 아리는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지만 곧장 다른 길을 찾기 위해 눈을 돌렸지. 복도 끝에 큰 창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아리는 하준이를 안고 창문 쪽으로 달려갔지. 창문 앞에 서서 아리는 아래쪽 마당을 내려다보았어. 그 높이에 아리는 겁에 질렸지만 하준이의 울음소리가 아리에게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줬지. 뛰어야 해. 아리는 숨을 가다듬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어. 아리는 온 힘을 다해 근처에 있던 의자로 창문을 깨뜨렸어. 그런 다음 하준이를 자신의 옷에 단단히 감쌌지.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 아줌마 여러분, 제가 뛸 거예요. 아리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쳤어. 그리고 아리는 뛰어내렸지. 아리가 떨어지자 이지은 여사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어. 아리는 땅에 강하게 부딪혔지만 하준이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했었지.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 아기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지. 하지만 아리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어. 온몸에 심한 화상과 멍이 들었지.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지은 여사는 달려와서 아들을 품에 안았어. 이 아이가 내 아이를 구했어요. 내 아이를. 여사는 울먹이며 땅에 쓰러져 있는 아리를 바라봤어. 곧장 아리는 하준이와 함께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어.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이지은 여사는 아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 아가씨, 제발 정신 차려요. 내가 위험에 빠뜨려서 미안해요. 흐릿한 정신 속에서 아리는 겨우 이렇게 말했어. 아이만 구하고 싶었어요. 아이는 괜찮아요? 이지은 여사는 급히 안심시켰어. 괜찮아요. 내 아이는 괜찮아. 하지만 당신이 힘을 내야 해요. 구급차가 도로를 질주했어.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박거렸지. 아리는 기진맥진했지만 하준이의 씩씩한 울음소리를 듣고 미소를 지었어. 아리는 자신이 한 용감한 행동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걸 전혀 몰랐지. 아리가 깨어났을 때 아리는 자신이 하얀 방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았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주변에서는 기계 소리가 들려왔지.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온몸이 아팠지. 특히 팔과 다리에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어. 아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려고 애썼어. 화재, 하준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창문에서 뛰어내린 순간 정신이 들었니? 부드러운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어. 고개를 돌려보니 이지은 여사가 보였어. 여사의 얼굴에는 아직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 아기 하준이는 이불에 감싸여 여사의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 아줌마, 아리는 힘없이 말했어. 고마워, 당신은 내 아들을 살렸어. 이지은 여사는 깊은 감사의 눈빛으로 말했지. 잠시 후 박재현 회장이 방으로 들어왔어. 그는 중년의 남자로 위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아리를 볼 때 눈에는 감격의 빛이 가득했어. 당신이 김아리 씨 맞지요? 우리 아들을 구해준 그 아이,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맙소. 아리는 쑥스러워했어. 권력 있는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이가 위험해서 구하고 싶었어요. 아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 하지만 박 회장은 그 행동을 평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아리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지. 당신은 하준이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은 당신에게 큰 빚을 졌어. 재벌 가족의 감사를 받았지만 아리는 어딘가 불편했어. 아리는 관심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 특히 주변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 재벌 지방과 폐지 줍는 소녀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했지. 하지만 아리가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몇몇 가족 구성원들의 시선이었어. 관리인처럼 보이는 중년 남자는 아리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 그는 잠시 아리를 관찰한 뒤 조용히 방을 나갔어. 이지은 여사는 기쁨과 감사를 감추지 못했지만 박재현 회장은 아리를 바라볼 때 또 다른 감정을 느꼈어. 그는 아리가 아들을 구한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기이한 친근감도 느꼈지. 아리의 눈, 말하는 모습, 강인한 태도가 오래전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 왜 이렇게 닮았지? 박 회장은 중얼거렸지만 이지은 여사가 무슨 생각해요? 라고 묻자 재빨리 생각을 감췄어.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이지은 여사는 몸을 숙여 아리에게 부드럽게 말했어. 아리는 편히 쉬어요. 병원비는 우리 가족이 다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요. 박 회장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 병원비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리와 동생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 나는 내 아들의 은인이 힘든 삶을 살기를 원치 않소. 아리는 급히 고개를 흔들었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동생만 안전하면 충분해요. 아리의 소박한 말에 재벌 가족은 더욱 감복했지. 하지만 재벌 가족 모두가 아리의 존재를 반기는 건 아니었어. 몇몇 집안 사람들은 아리에게 친절하지 않았어. 그들은 뒤에서 수근거렸어. 가난한 폐지 줍는 아이가 어떻게 회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을 수 있냐고, 정말 이상하다고. 하지만 그 말들은 박 회장과 이지은 여사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 아리가 퇴원한 후 박 회장은 아리와 동생을 저택으로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 그는 두 사람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 그 만남에서 박 회장은 아리의 목에 걸려있는 작은 목걸이를 발견했어. 오래된 목걸이에는 TA라고 새겨진 금속 조각이 달려 있었지. 박 회장은 표정이 심각해지면서 물었어. 이 목걸이 어디서 났니? 아리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 부모님의 유품이에요. 엄마가 아주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리의 대답에 박 회장은 멍해졌어. 죽은 친구에 대한 기억, 과거의 약속, 그리고 얽히고 설킨 사건들이 떠올랐어. 아리의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 박재현 회장에게는 기억 속에 묻혀있던 약속을 증명하는 물건이었지. 오래전 박 회장에게는 김태준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 김태준은 아리의 아버지였지. 태준은 박 회장이 창업 초기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도와준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불행하게도 끔찍한 교통사고로 태준과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행방불명되었지. 태준은 죽기 전 박 회장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녀들을 부탁한다고 말했어. 하지만 교통사고의 혼란 속에서 박 회장은 친구의 아이들을 찾을 수 없었어. 그 일은 지난 몇 년간 박 회장 마음속에 가장 큰 짐으로 남아 있었지.
목걸이를 보고 난 후 박 회장은 아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 아리가 고천동 판자촌에서 동생 민준이와 함께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 정보를 통해 아리가 태준의 딸이라는 것을 확신했어. 하지만 확인을 위해 박 회장은 아리의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하여 아리와 자신의 DNA 검사를 의뢰했어.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도착했어. 박 회장은 결과를 보고 충격을 감출 수 없었지. 결과는 아리가 죽은 친구 김태준의 친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어. 박 회장은 멍해졌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터져 나왔지. 내가 태준과의 약속을 너무 오래 어겼구나. 이제 갚아야 할 때야. 박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어.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박 회장은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어. 그는 아내에게 말했어. 여보, 아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김아리는 우리 가족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구해준 태준이의 딸이기도 하오. 이지은 여사는 놀랐어. 하지만 박 회장이 모든 이야기를 설명하자 여사는 감동을 받았지. 여사는 말했어. 세상에 아리가 정말 고생이 많았군요. 우리가 꼭 아리를 잘 보살펴야 해요. 두 부부는 아리를 양녀로 삼기로 결정했어. 동시에 동생 민준이도 같이 데려와서 두 남매가 다시는 떨어지지 않게 하기로 했지. 박 회장은 아리와 만날 시간을 정해서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 아리가 큰 거실에 들어왔을 때 아리는 재벌 가족이 모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 박 회장은 차분하게 말했어. 아리야,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내가 조사해본 결과 너는 내 친한 친구였던 태준이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내 아버지 김태준은 나의 가장 소중한 형제 같은 친구였단다. 아리는 몸이 굳었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지. 아리는 더듬거리며 물었어. 저는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박 회장은 다가가 아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 너는 우리 가족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기도 해. 오늘부터 너와 네 동생을 양자로 맞이하고 싶구나. 너희는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아리는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어. 폐지를 줍던 소녀에서 재벌 집안의 양녀가 되다니. 하지만 동생 민준이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키워온 동생 말이야. 저는 제 동생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제 동생만 안전하면 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리가 말했어.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지. 두 사람 모두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단다. 민준이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아리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은 절대 떨어져 살지 않을 거야. 아리는 박 회장과 이지은 여사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어. 잠시 생각한 후 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지. 아리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지만 박 회장은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어. 그는 말했지. 모든 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것은 아리가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압박받지 않는 것이야. 온 가족이 동의했어. 그날부터 아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준 가난했던 과거를 잊지 않았지. 저택에 발을 들인 날부터 아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 박 회장이 아리와 동생 민준이에게 마련해준 방은 아리가 꿈꿔왔던 그 어떤 것보다 넓고 쾌적했어. 푹신한 침대, 새 옷, 두 남매를 위한 책상이 아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지. 민준아, 이제 우리는 바닥에서 자지 않아도 돼. 아리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동생에게 말했어. 하지만 아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동생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 저택에서 산 지 일주일 만에 아리와 민준이는 서울의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게 되었어. 아리는 걱정스러웠지. 자기가 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몰랐어. 누나, 여기 진짜 멋있다. 다들 옷도 깨끗하게 입었어. 민준이는 학교 운동장에 들어서자 감탄사를 내뱉었어. 하지만 아리는 새로운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때로는 비판적인 시선에 여전히 긴장했어. 하지만 이지은 여사의 격려와 지지 덕분에 아리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어. 아리는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 부유한 아이들과 화려한 파티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고 가난한 애가 어떻게 여기 다니냐 라는 친구들의 조롱을 듣기도 했지. 그 말은 아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아리는 그런 말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어. 학교 공부에 집중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썼지. 아리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바쁜 동안 아리가 화재 속에서 구했던 하준이는 점점 아리를 따르게 되었어. 1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지만 아리를 볼 때마다 웃음을 지었고 아리 누나 하고 옹알거렸지. 이지은 여사는 이 특별한 관계를 알아채고 종종 말했어. 하준이는 아리를 자기 영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비록 어리지만 아리가 자기 목숨을 구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 아리는 항상 하준이를 돌보고 놀아주려고 시간을 냈어. 마치 새 가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처럼 생각했지. 어느 날 박 회장은 아리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어. 그는 아리에게 말했지. 아리야, 네가 우리 가족에게서 특별한 호의를 받기 싫어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너와 같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 박 회장은 아리의 용기와 인내에 감명을 받아 아리의 이름을 딴 아리마음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어. 재단의 목표는 가난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박 회장은 설명했어. 아리는 감동받았지만 솔직하게 말했어. 회장님, 저는 이 재단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를 바라요. 우리 가족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리를 자랑스러워했어. 약속할게. 네 말대로 할게. 몇 달 후 재단이 설립되었어. 아리는 15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재단의 대표가 되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했지. 아리는 재단 직원들과 함께 판자촌과 가난한 농촌 지역을 방문해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어려운 가정에 생필품을 지원했어. 한 번은 아리가 자기가 살았던 고천동을 다시 방문했을 때 옛날 친구들을 다시 만났어. 아리가 아무것도 못 구했을 때 아리에게 밥을 조금 나눠주었던 최성호 할아버지는 아리를 꼭 안고 눈물을 글썽였어. 아리야, 이제 좋은 삶을 살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하지만 나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않아서 더 기쁘구나. 아리의 16번째 생일을 맞아 박 회장은 가족끼리 조촐한 파티를 열었어. 하지만 박 회장이 아리에게 준 선물은 아리가 상상했던 호화로운 것이 아니었지. 박 회장은 아리에게 자료 묶음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 이건 네 재단에서 지난 1년 동안 도와준 아이들 기록이야. 나는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는지 알기를 바란다. 아리는 자료를 들고 행복하게 미소 짓는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봤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리는 강인한 소녀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 아리는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자선 프로젝트에 헌신했지. 재벌 집안에서 살고 있었지만 아리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유지했어. 아리는 종종 말했지. 오늘의 삶은 모두 저를 도와준 사람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에 걸맞게 살 거예요. 아리는 특히 박 회장과 이지은 여사에게 감사했어. 그들은 아리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주었지. 이야기는 아리가 재단에서 지은 학교에서 가난한 아이들 무리에 둘러싸여 앉아있는 모습으로 끝을 맺었어. 아리는 자기 이야기, 폐지 줍는 소녀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었지. 아리가 말할 때 아이들의 눈은 반짝거렸어. 언니도 너희와 같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너희도 스스로를 믿으면 언니처럼 할 수 있어. 따뜻한 공간 속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황혼이 아름답게 빛났어.